돌아오셨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뭐라고 할까요? 제가 요즘에 좀 정리 차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한 선생님이랑 저랑 이제 방금 나오셨던 이한 선생님이랑 저랑 한 20년 됐습니다. 같이 서로 알고 지낸지. 저랑 제 가족보다 더 친한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가족보다도 진짜로 더 친한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항상 어머님들한테 갖은 오해와 억측의 주인공이었던 시절들이 많습니다. 갖은 오해와 억측의 이유 중에 하나, 가장 과거로 좀 돌아가면, 제가 왜 영어 선생을 하고 있지를 일단 제일 먼저 받은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네 스펙이면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 제가 더 잘 알아요. 안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걸 제가 알아요. 왜냐면 제가 영어 선생으로 길을 접어들 때는 크나큰 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친구들이 나보다 공부 못했고 학교도 더 좋은데 못 나왔고, 심지어 이제 집안 배경도 저희 집이 한참 잘 나갈 때까지만 해도 훨씬 더 못하던 애들이 이제 수텐타이 딱 있고, 어머님들 앞에서 오늘 제가 그런 사람들, 저보다 한참 못했던 친구들 부르면 되게 우러러보실 수도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걔네들이랑 제가 빠이빠이를 하면서 난 이제 니네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마음속으로 먹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니네가 수텐타이를 있건 말건 나는 돈을 3배를 벌겠다. 내 은행 잔고에 너보다 3배가 많아지면 네 명함 가지고 나한테 뭐라 못할걸? 이라고 해서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어떤 어머님들한테는 그냥 학원 선생이었고, 어떤 어머님들한테는 학원 부원장이었고, 어떤 어머님들한테는 학원 원장이었고,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은 다 동시였어요. 어떤 손님들한테는 무슨 판매하는 사장이었고, 또 어떤 직원한테는 무역회사 사장님이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이자 마지막 중으로 제가 항상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항상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내가 제일 잘하는 게 하나 있다. 나는 공부를 잘하긴 잘했었는데 내가 공부를 잘했던 이유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내가 제일 잘하는 거는 포기를 안 한 거다 라고 제가 얘기해요. 저 어저께도 새벽 3시쯤에 이것저것 마련하다가 다 같이 선생님들이랑 집에 갔는데, 제가 지난주 한 일주일 포함해서 하루에 어저께가 제일 많이 잤어요. 어저께 한 3시간 잤고, 지난 한 5일 동안 1시간 반 이상을 자본 적이 없어요. 정말 많이 화가 나고 많이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어요. 다 참았어요. 다 참고 앞으로도 참아볼까 노력 중이에요. 네, 이게 진심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한 선생님이 원래 계획에 없으셨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럴까봐 이한 선생님한테 전화를 그저께 드렸어요. 그저께 좀 와서 말 좀 해라. 내가 말하면 안 믿는다. 나 미치겠다. 내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진짜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한 선생님이랑 저랑은 이렇게 친한데 지금 아까 오셨었던 에밀리아 선생님이라든지 토니 선생님들, 저희 아까 이한 선생님한테 전화로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미안한데 내가 운이 좋은갑다. 운이 나쁜 일도 생기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실제로 제가 저렇게 친한 사람이랑도 일 얘기를 요즘처럼 많이 한 적이 없어요. 너무 둘이 친하고 잘 알고 하니까 서로 실력 다 견주면 다 아니까 서로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나누는 시간이 줄었을 수는 있는데, 요즘에 정말로 학원 선생님들이랑 저랑요 일주일에 4번은 만나요. 4번을 만나서 서로 시간을 계속해요. 그리고 제가 기분이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옳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그 분들께서도 동의를 해주시고, 서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마음속이나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깊이가 깊어지고, 원래 알고 있었는데 그러네요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학생들한테 전달이 돼요. 원래 알고 있는데 그러네요
라고 우리끼리 어른들끼리 한번 이야기를 할 때 애들 수업 때 수업 태도가 조금 달라져요. 제가 정말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는 저는 지금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돈을 준다고 해서 직원들이 저와 함께 호흡해주지 않아요.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저와 호흡해주지 않아요. 특히 영어 강사 업계가 다 그래요. 왜냐면 영어 강사 업계들은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턴오버가 엄청나게 심해요. 턴오버가 없는 사람들은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 두 개도 아니고 하나예요. 물어보세요. 턴오버가 없는 사람은 원장이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 왜 터치를 안 하냐? 잘해서 터치를 안 할까요? 원장도 의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제일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청라 지역에 와서 어머님들한테 진짜로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못 돼요. 저는 팩트로 가요. 저는 논리로 가요. 저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 볼게요. 가장 저번 주에 이제 그 달튼 이 지역에 있던 학생들 어머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했었었는데 제 스타일이 이렇게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게 설령 부모님들이어도 저 아쉬운 소리 잘 하는 거 싫어해요.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이렇게 얘기하고 말아요, 진짜로. 여기에서 이제 오해가 생길 수가 있겠죠? 제 의도와는 다르게. 자, 그런데 어떤 학생 한 명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선생님 이제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봐도 니 많이 배웠다. 잘했어. 좋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다시 상담을 하셨어요, 저한테. 애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죠? 배웠어요. 어머니. 진짜로 배웠고 성장했어요. 이것저것 이제 학기도 다시 시작하고 하니까 바빠졌으면은 학원 그만 나와도 됩니다.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많이 배웠으니까. 진짜 배웠어요, 진짜. 그런데 제가 애들한테 수업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오전에 심심하면 글을 계속 쓰거든요. 이게 에세이를 계속 제가 타이핑을 쳐요. 제 취미 중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제가 노트북을 수집을 해요. 노트북 수집해서 그 부팅 시간 속도를 제가 주말에 맨날 체크를 해서 이게 다이어리 같은 거 적어놔요. 그래서 닦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모으는 그 기준들이 몇 개가 있어요. 몇 킬로그램 이하, 화면이 2013인치 이하 이렇게 돼서 전 세계 웬만한 거는 CPU는 어디까지 해서 램은 어디까지 해서 제가 그런 것들을 모아요. 사실 그래서 주말에 할 거 없으면은 이게 부팅 시간을 눌러서 이거 얘가 빨랐다. 그리고 괜히 한번 켜놓고 최대 밝기로 한 다음에 배터리 시간 얼마나 오래 가나 이런 걸 제가 항상 하고 이랬었는데 또 다른 취미 중에 하나가 시간 날 때마다 제 지능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계속 하고 싶었거든요. 전 학교에서도 거의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전액장학금은 못 받았지만 반장학금은 받고 다녔는데 제가 제일 듣기 싫었던 얘기가 집안 상황이 안 좋아서 제가 대학원을 못 가게 되고 그냥 직장을 구했어야 되고 직장 구하다가도 돈 때문에 또 이런 사교육 업계에 들어오게 되고 하면서 자존심이 너무너무 세요. 제 자존심이 진짜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학교 프라이드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 나이 먹고 제가 어디 가서 학교 자랑할 일도 없고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들한테 듣기 싫었던 얘기가 나이 먹으면 머리가 퇴보된다는 얘기가 제가 제일 듣기 싫었어요. 그래? 나는 애들 가르치다 보면은 진짜로 처음 본 문장인데 애들보다 내가 훨씬 빨리 외워요. 그래서 조금 잘난 척한다 싶으면 제가 그런 걸로 눌러요. 영어를 잘하는 걸로 애들을 누르는 게 아니라 그 시간대에 바로 똑같은 환경에서 암기가 되냐 안 되냐. 그럼 한두 단어로 저는 배틀을 붙지 않아요. 한 문단으로 붙어요. 한 문단으로 너 이거 10분에 외우고 내가 2분에 외웠을 때 내가 2분 1초 걸리면 내가 지는 걸로. 제가 애들이랑 팔씨름할 때도 항상 얘기하는 게 내 새끼손가락으로 치면 내가 진 걸로 하겠다. 중학생 애들 좀 힘센 애들은 내 요 손가락으로 내가 치면 진 걸로 하자. 그럼 고등학생들은 요걸로 내가 1초 안에 못 넘기면 진짜 태어나서 팔씨름을 접은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요걸로 지면 제가 진 걸로 해줘요. 제가 항상 그렇게 뒤로 물러나서서 많이 해주는 편인데 에세이 같은 경우도 제가 평소에 350자 타이핑 치는데 대략 걸리는 시간이 5분 47초에서 5분 45초 2초 사이에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런데
한 3일 안 쓰죠. 제가 휴가 갔다고 뭐하고 갔다 와서 오늘은 얼마나 나오지? 하고 제가 이제 그냥 에세이 터피라고 딱 치면 200개 프롬프트가 딱 나오는 게 구글에 있어요. 그럼 거기서 눈 감고 막 이렇게 건든 다음에 딱 고르고 그때부터 시간 채팅 딱 들어가서 타이핑 치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이 짓을 제가 10년 넘게 했는데도 한 2, 3일을 안 쓰면 1, 2분이 떨어져요, 속도가. 그러면 아까 그 어머님의 그 학생의 얘기. 선생님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진짜로 배웠으니 좀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진짜로 늘었으니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깊이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한 적이 없잖아요. 깊이에 대한 질문을. 깊이에 대한 질문을 안 했으니 내가 깊이에 대한 대답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영업인 건가? 나 영업하기 싫은데? 나는 영업하는 마인드로 학생들을 받아들여 본 적이 없는데? 아니요? 아쉬운 게 제가 더 없어요. 제가 더 없어요. 왜? 스트레스 받아요. 정말로 스트레스 받아요. 이 스트레스는 금전으로 환산될 수 없어요. 저는 이미 되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정말로 제 진정성을 믿어달라는 이야기로 제가 오늘 학원과 관련된 얘기를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제 힘을 빼고 싶어서 선생님들한테 다 부탁드리고 있어요. 내가 얘기를 하니까 나만 강사인 줄 안다. 내가 강사가 아니고 나는 계획을 짜고 커리를 만들고 제가 어저께 이거 핸드아웃을 만들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진짜 대학교 때 한 1년에 1억씩 내고 학교 다니면서 했던 학교의 길이에 이게 대략 10분의 1이에요. 스쿨, 대학교 핸드아웃의 길이의 10분의 1인데 대학교는 대학교잖아요. 과목이 너무 많아요. 과목이 많다는 얘기는 학교의 rules and regulations, 그 규칙과 그런 제반 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담을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야 이제 브라이언 별걸 다 하는구나 네가 드디어 이것까지 하는구나. 제가 사실은 이거는 뭐 제 같이 일하시는 토니 선생님한테 물어보십시오. 토니 선생님 안지는 이제 몇 개월이 안 됐지만 운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번 여쭤보세요. 토니 선생님도 여기저기 학원을 다니셨지만 저처럼 선생 스스로를 갈구지를 않고 맨날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잠을 그렇게 못 잤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어머님들이 원하는 게 뭘까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어요. 도대체. 아니 제가 원래 술을 전혀 안 하는데 심지어 술까지 요즘 마시고 있어요. 너무 짜증이 나니까 이 화가 억눌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제가 또 술을 못하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제가 또 술을 하면 또 제대로 한다고. 그러니까 막 소주 8병, 7병씩 어렸을 때 마시다가 이거 나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안 할래 하면서 제가 21~22살 때부터 술을 더 이상 안 마셨거든요. 한 1년 대차게 마시다가 그 다음부터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 하도 화가, 제가 이 얘기는 선생님들한테도 안 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소주를 어저께도 3병을 딱 마시고 그대로 잠든 다음에 눈 딱 떴더니 아침 오늘 7시 40분이었었어요. 잠들었던 시간은 한 4시 40분쯤, 4시 5시인가 언젠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님들한테 한 가지 이 간담회를 통해서 내가 올바른, 제가 항상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선택된 어머님들과 선택된 선생과 라는 단어를 제가 항상 써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랑 상담을 하시거나 제 설명회를 들으시는 분들이 항상 생각하시는 게 나 오늘 무슨 설명을 듣고 온 건지를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화려하지가 않거든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원론은 쉽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은 원론을 덮고 그 위에 있는 포장지가 좋은 쪽이 우리 아이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중요한 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지금 쟤랑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평가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걸 모를까요? 제가 이 바닥에 1, 2년 있었던 애가 아닌데 제가 수업을 하루에 어머님들 아시잖아요. 제가 지난 3달 동안 아침 거의 11시부터 10시까지, 사실 10시 좀 넘게 했지만 법 규정상 10시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의 11시간, 12시간을 풀로 3달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달렸어요. 근데 이게 제 평소 지난 몇 년간의 항상 이랬어요. 저는 일반 선생님들 수업 6시간 갈 때 저는 주로 11시간, 12시간씩 갔어요. 그러면 10,000시간의 법칙이 넘겠죠.
근데 제가 과연 몰랐을까요? 어머님들이 설명할 때 뭘 듣고 싶어 하는지. 선생님들 줄 딱 세워놓고 인사시키고 스펙 얘기하고 뭐 강사입니다, 뭐 강사입니다, 뭐 강사입니다. 교재 쫙 깔아놓고 이게 라인업입니다, 이겁니다, 레벨 이거예요. 결제할 때 교재비를 받기 싫을까요? 저희 교재 관리 안 돼서 사라지는 돈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왜냐면 지급을 나중에 하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데는 진정성에 대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애 실력 파악하기 전까지 교재 주기 싫다. 그리고 애 실력 파악 함부로 하고 싶지 않다. 애는 소중하니까. 어머님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제가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나 진짜 애를 위해서 끝까지 내가 버티고 있는 건데 왜 어머님이 계속 나를 푸시를 할까? 내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애를 위해서 버티고 있는 건데 이거를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서 막 밀어붙이시니까 힘에 붙이는 거예요, 저도. 그리고 힘에 붙이다 보면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손을 놓는 거죠. 제가 주로 손을 놓을 때가 언제냐면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애들한테는 손 놔요. 2번 얘기 안 해요. 아, 그래? 너 진짜 잘해? 너 밖에 나가면 웬만한 애랑 붙으면 너 이길 거야. 실제로 이겨요. 저한테 갈굼받던 애들이 밖에 나가서 거의 상 타요. 그러니 왜 조 선생은 맨날 자존심 상하게 갈굼이에요? 제가 볼 땐 기준식 미달이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기준식 미달이었는데 외부의 기준도 미달인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저희는 뭐 때문에 싸워야 되죠? 대학교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 맞죠? 대학교 입학 때문에. 대학교 인서울 몇 퍼센트 들어가죠? 3% 들어가요. 지금 중고등학교 때 애들이 전과목 올 A 받는다고 해도 전과목 올 A 받는 애들 중에서 3%가 인서울이고 스카이는 몇 명이 들어가죠? 더 적어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내신에 목을 매는 게 옳은 일일까요? 애들이 아까 다른 선생님들이 다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유형의 공부가 됐던 내가 필요할 때 필 받았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기본 바탕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까? 전 그 고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가 1, 2년 안에 되지 않아요. 절대. 수업 1, 2회 때 되지 않아요. 10회, 20회 때 되지 않아요. 100회, 200회 때 될까 말까예요. 300회, 400회 때 내 학생이 돼요. 400회, 500회 때 이제 얘는 거기에 2점 다 받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어가 초등학교 저학년 만약에 저희 학원 보내신 어머님들은 느끼실 거예요. 지난 2년 정도 보냈던 학원보다 저희 학원 두 달이 2년보다 더 많은 걸 가르쳤다는 걸 아시겠지만 이거는 저희 학원이 잘해서가 아니고 이게 기본이었어요. 다른 데서 2년을 헤매신 거예요. 저희가 잘한 게 아니라. 이게 팩트예요. 제가 잘한 게 아니고 저희 선생님들이 잘한 게 아니고 이게 기본 팩트였어요. 왜? ABCD를 배우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ABCD를 배웠다가 이제 단어를 외우면 어제에 비해서 일취가 월장을 한 거죠. 당연히 일취가 월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가 가장 급성장으로 보여요. 기초가 가장 급성장이에요. 제가 그래서 어머님들 보기 편하시라고 반대로 그랬어요. 갔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 이거예요. 이러다가 한번 쭉 떠요. 또 이거예요. 또 어떨 때는 다른 주요 과목에 투자하다가 또 이렇게 돼요. 근데 본바탕 이게 튼튼했던 애들은 떨어졌다가 지네가 필 받으면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가끔 어머님들이 학원 한두 달 쉬어서 어떻게 기본 본바탕 되는 애들은 1, 2년 쉬어도 됩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방향은 되게 핸드아웃에 정말 다 넣어놨고 모든 어머님들 시간을 오늘 너무 많이 뺏기 제가 싫어서 어머님들한테 고민을 하다가 여기 이제 학부모님들 의견사항 같은 거 이제 개개인별로 아이들 좀 잘 적어주시면 제가 어머님들이 말씀하셨던 것보다 더 잘 기억하고 보관하면서 계속 회의 때마다 보면서 학생들 그거 일일이 다 지적해주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만들어 놓은 커리큘럼은 만들었다는 표현이 웃기죠. 왜냐면 출판사들이 교재들을 너무 잘 만들어 놔가지고 할 게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컬이가 뭡니까? 글쎄요. 컬이라는 것은 몇 과목을 가르칠 거냐, 시간 할애를 어떻게 할 거냐가 컬이지 교재를 어떤 걸 쓰냐는 사실상 컬이가 아니에요. 왜냐면 교재는 시중교재가 다 좋아요. 웬만한 교재들. 그냥 눈 감고 딱 골라서 이 책으로 갑시다. 가는 거예요. 대신에 아무나 못 가죠. 경력이 한 5, 6년 된 친구들 중에서 교재에 대한 고민을 한 친구들은 교재 안 가려요. 강의 준비가 필요 없거든요. 다 개칭 도친이에요, 교재가. 근데
교재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교재를 새로 받으면 뭘 해야 되냐면 강의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 그것 때문에 만약에 특진료를 내시면서 교수들을 찾고 병원을 갈 때 일반 개인 병원을 안 가는 차이에서 간극이 벌어진다, 인정해요. 근데 지금 당장 감기 걸리는 애한테 교수 특진이 필요할까요? 교수는 뭐가 있을까요? 가슴속 안에? 프라이드가 있겠죠. 교수는 가슴속에 프라이드가 있어요. 근데 그 프라이드가 있는 교수한테 감기 걸린 친구를 제대로 고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교수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별로 없죠. 여자아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매우 민감할 때죠. 그때 나이 60, 70 먹은 할아버지 교수님이 프라이드가 센 분이 감기를 고쳐주시는 것보다 이제 막 여자 선생님이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하시고 이제 레지던트 끝내신 다음에 애들 정말 케어하는 마음 가지시는 선생님이 그 여학생은 더 잘 고쳐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하는 고민이 그런 쪽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은 한 가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저희가 진짜 애들 고민 많이 해요. 정말로 많이 해요. 여기 지금 어머님들 제가 이름 한 분 한 분 외치면서 아 걔는요 요즘에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될 거라서 아마 다다음 달 정도부터 뭘 할 생각을 하고 다음 달부터 뭘 할 거고 요즘 교재 거기 그때 몇 장 뒤로 들어간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 교재를 다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저 빼고 다른 선생님들 그 수업 안 들어가시는 분들도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고마워요 진짜로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합이 잘 짜여진 팀이 돌아가는 학원을 지금 제가 청라에서 만나게 되어준 이 선생님들과의 만남을 어머님들의 학생들에게 그대로 반영을 하려고 최대한 앞으로도 노력을 할 것이고요. 어머님들이 어떠한 피드백을 주시건 간에 그 리포트 자료를 이렇게 남기셔서 저희가 뭐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하시면은 최대한 많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핸드아웃에 들어가 있는 자료는 진심으로 쓴 거니까 다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은 토플이 맞아요. 토플이 저는 토플학원 아니라는 거 부분은 꼭 강조드리고 싶은데 토플이 맞아요. 왜냐면 토플이 애들한테 영어 감을 가르쳐요. 이 feel을 주는 거예요. feel. 영어는 제가 맨날 애들한테 장난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영어는 가슴속에 있는 거라고. 영어는 마음속에 있는 거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encourage라는 단어 하나만 봐도 용기를 부여하는데 encourage가 용기를 부여하거든요. encourage라는 프로모트, 우리 승진할다 할 때 이 프로모션 승진이라고 쓰는 이 프로모트도 동기부여하는 거고 encourage도 동기부여하는 거고 동기부여하는 게 모티베이트가 또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셋 다 동기부여하는 건데 이거 제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죠? 이거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쵸? 영어 마음속에 있는 게 맞아요. 이 feel을 줘야 되는 거예요. feel을. 문법이 아니라. 문법은 뭐 해주는 걸까요? 학교 시험 맞추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학교 시험에 문법 문제 몇 개 나오는지 잘 판단해 보시면 학생들이 리딩 점수가 안 오르고 독해 점수가 안 오르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기본적 단어에 대한 품사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떨어진다와 머릿속에 올바른 세트가 없이 너무 필로 가는 거예요. 틀이 없이 필로 가면 그것도 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 얘기한 게 밸런스예요. 필만 너무 앞세워 가지 말고 단어도 좀 주고 좀 말도 좀 하고 글도 쓰고. 그래서 저희 학원 모든 선생님들 지긋지긋하게 안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다 동감해 주셔가지고 아 그래 밸런스가 진짜 중요한 건가 보다. 근데 제가 요즘 선생님들 덕에 살아요. 선생님들이랑 회의하다가 밸런스에 대해서 저보다 더 앞서서 생각하셔가지고 애들한테 이런 거 꾸며주자, 이런 추가 보충 자료를 좀 만들어보자 해서 막 9월달부터 만들어질 자료들도 계속 선생님들이 먼저 제안하시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 있는 학생들이 정말로 교육이 산으로 가지 않고 교육의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영어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과 방법이었어요. 목적은 중학교 내신이 아니라 영어를 쓸 수 있게끔, 영어를 활용할 수 있게끔 영어로 배경지식도 쌓아보고 영어로 너무 어릴 때는 배경지식 못 쌓습니다. 어머님들. 국어 수준이 여기 있는데 영어 수준을 여기에 있는 애들이 이 정도에 있는 배경지식을 쌓는다는 것 발상 자체가 어긋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제 표현으로 혼 좀 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데리고 와가지고 너 나를 논리 입증하면 내가 뭐라도 해줄게. 내 간이고 쓰기고 다 빼줄 수 있어요. 국어 실력이 여기 있는데 영어 실력이 여기 있는 상태에서 이걸로 배경 지식을 쌓는 것에 대한 이유와 목적과 근거를 저한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난놈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그런 교육과정이 없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러고 있어요. 지금 속으시면 안 돼요. 이게 진리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그 교육과정 위에 제가 애들한테 진짜로 주고 싶은 거는 목적과 방향성과 티칭 메서드는 시간을 갖고 보고 싶어요. 망칠 수 있을 때. 표현이 너무 격하지만 좀 실수를 해도 될 때 차라리 실수를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어차피 실수를 해야 되는 실력이었는데 이거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고 이거 덮고 하나 잘 보겠다고 그거 하나 올리려고 다른 여러 가지 뒤에 훗날에 있는 계획들을 계속 망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가는 것보다는 흔들릴 수 있을 때 제대로 흔들려 준 다음에 그 훗날을 도모하는 교육 방법이 어머님들은 눈앞에 이게 안 와서 이게 그래서 제가 계속 신뢰에 대한 부분은 쌓을 수밖에 없어요. 신뢰가 쌓여야 지금 저희의 장기적인 플랜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돼요. 왜냐면 진짜로 눈앞에 있는 거 잡다가 고등학교가 흔들리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이제 저희끼리 리허설을 3번을 했어요. 선생님들 할 때. 어제 그 토요일, 그러니까 토요일이랑 월요일이랑 화요일날 리허설을 아침 저녁으로 2번씩 4번, 8번 정도를 했는데 제가 어저께 기억나실 거예요. 도니 선생님.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한 번도 스토리 라인이 없던 거를 처음에 물어봤어요. 소피 선생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내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하대요. 애들 대학교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그럼 내신 일단 영어가 내신 책임지는 거잖아요. 책임진대요. 그럼 우리도 내신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들이 맨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거를? 영어만 잘한다고 대학이 갑니까? 실제 고등학교 살아남는 건 국어, 수학, 과학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뭐죠? 고등학교 올라가서 영어에 발목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본 것 중에 토플 시험으로 단단한 토플 점수 80점 후반에서 90점 초중반을 친 친구들 중에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등학교 내신 흔들렸다는 얘기를 역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부터 탭스하고 중학교 1학년부터 수능 준비했대요. 그런데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계속 학원 다니는 거예요. 과외를 받든가 뭘 하든가. 그럼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수능? 그 문제 몇 개지? 그럼 6년간 같은 시험을 레벨이 이게 단계가 토플에 비해서는 한참 저에 있는 건데 그 시험을 6년을 준비하고 지금도 1등급이 안 나온다고? 그럼 그건 그 자체로도 이미 분석이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가 어머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해안인 것 같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머님들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대학교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대학교 이유가 진짜잖아요. 저 대학교 때까지만 하면 저 완전 성공한 케이스였는데 저 대학교 때 이후로 엄청 쇠락했단 말이에요. 제가. 저 대학교 때까지 공부도 빨리 해가지고 학교도 막 2년 반 만에 졸업하고 그래가지고 천재 소리도 많이 듣고 저희 아버지 회사에도 회사 붙었을 때 막 학교 붙었을 때 플래카드 걸리고 막 그랬었어요. 다 과거예요. 지난 영광이고 다시 뭐 되찾고 싶을 만큼 기억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가 진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로 애들이 영어를 쓸 수 있게 가져가게 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 토플 성적 안 나와도 저랑 공부했던 친구들은 적어도 교육의 방법론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항상 지적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신뢰해주시고 커리큘럼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보다는 제가 그래서 사실 이 핸드아웃에 어머님들한테 드렸던 뉴스레터를 전부 다 넣어봤어요. 근데 너무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좀 만족했어요. 그래서 와 이랬었는데 이 내용들을 어머님이 읽어봐 주셨으면 꼭 좋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내용 읽어봐 주시고요. 그러면 정말로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대하실 때 그 자세가 되게 달라지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영어가 생각보다 기간이 있구나. 내가
이거 너무 빨리 안 잡아도 되는구나. 이게 있다니까요, 진짜로. 이게 저희가 서두르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토플로 가면서 고등학교 때 내신 1등급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토플 안에 있어요. 토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토플의 지문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토플에 대한 이해를 좀 어머님들이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 핸드아웃에 이런 내용 넣었고요. 궁극적으로 제가 학습하고 있는 모든 아이들이 토플 인터미디에이트 그 76점에서 87점 정도를 그 목표로 하는 책들, 교재들을 능수능란까지는 아니어도 그 책들을 바라보고 고민하고 단어 숙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어머님들의 아이들한테 다 원하는 거고요. 그 이상으로 가면 행복하죠. 그래서 정말 더 투자할 거예요, 시간. 그래서 일단은 어머님들 목표와 기준이 리딩은 토플 리딩 기준 80점대 중후반 쳤으면 나 너무 좋겠다라고만 생각하셔도 중학교 잡고 고등학교 잡고 대학교 잡고 평생 잡을 거예요. 리딩이 단어도 잡혀 있을 거예요. 그 정도 점수를 빼려면 평생 쓸 단어가 다 잡혀요. 자, 그리고 리스닝은 수능 리스닝으로 안 됩니다. 수능 리스닝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고 무조건 아까도 밸런스 얘기는 더 이상 안 할게요. 유기적으로 도움을 주는 과정에 리스닝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리딩의 문법이 세져요. 그걸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스피킹과 라이팅은 그야말로 토플을 제가 굳이 외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스피킹과 라이팅은 말 그대로 저는 논리 구성이 갖춰져 있는 학생들로만 키우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어머님들한테 좀 그 희소식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아시는 어머님도 계시겠지만 되게 꼬맹이 때부터 가르쳤던 애가 있는데, 제가 여기 오는 바람에 애가 뭐 필요할 때마다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러 주말에 한두 번씩 왔어요. 그래서 걔가 무슨 이거 그 말하기 대회 나간대요. 그래서 요번에는 저 되게 기뻤어요. 평소에 그런 거 나가서 상탄 하나도 안 기뻤거든요. 할 줄 알았어. 제가 이러고 끝냈었는데 요번에는 기뻤어요. 진짜로. 그래서 왜 기뻤는지는 뭐 기뻤어요. 진짜로 기뻤는데 평소에는 안 기쁘다고 요번에는 기뻤는데 그래서 나가겠대요, 대회를. 그래서 애가 와가지고 선생님 저 이거 논지 어떻게 잡아야 돼요? 아니 주제 너무 어려워요. 막 이러는 거죠. 그거 보자마자 제가 했던 얘기가 저랑 너무 친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야이씨, 제가 딱 이랬어요. 이게 걔는 제 의미를 알거든요. 그때 야이씨 그랬더니 아 잠깐만요. 이러다가 좀 이거요? 그래요. 끝났어요. 차 타고 왔다 갔다 왕복으로 1시간 걸리는 거를 와놓고서는 제가 해줬던 얘기 야이씨였어요. 야이씨. 야이씨를 듣고 아 그리고 야 선생님 수업 있으니까 일단 너 좀 쓰다가 나 저기 뭐야 수업 때 너 먼저 가야 되면 가고 아니면 나와서 글 보여주고 가든가 아니 만약에 너 너무 기다리고 오래 기다리면 그러면은 이메일로 보내고 집에 가 그냥. 그리고 그날 실제로 야이씨 한마디를 듣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대상을 탔죠. 이게 뭐냐면 이게 교육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나오는 애들 난다긴다 하는 그 외국에서 5, 6년 살다 온 애들이 그렇게 버글버글했던 그런 컴피티션에 가가지고 외국에라고는 여행은 가봤겠지만 실제로 생활을 하고 온 경험이 없는 친구가 그런데 들어가서 이게 쳤다는 얘기는 어머님들도 너무 아이들을 혼낼 때만 생각하지 마시고 왜 반기문 총장이 총장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용이 있는 거예요. 말이 뼈가 있는 거예요. 뼈가 있는 글을 가르치는 거는 진짜 좀 힘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뼈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특징을 가진 게 저희 라이팅 수업의 특징이고 뼈 있는 말, 촌철살인을 던질 수 있는 말을 던질 수 있게끔 하는 게 사실 그런 거예요. 저도 말빨로는 평생 밀려본 적이 없는데 제가 유일하게 말빨 누구한테 밀린지 아세요? 어머님들한테. 왜냐면 어머님들은 논리로 접근 안 하시잖아요. 논리로 접근을 안 하시니까 제가 안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랑 또래셨고 막 학교 친구였고 저랑 붙는 거였으면 눈물을 쏙 빼줄 수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 상대가 누구건가요? 전 지금까지는 논박에서 접은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어머님이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한마디만 드리면 토론 학습에 관련된 어떤 그 리드를 갖지 마세요. 토론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 좋으라고 있는 거예요. 가서 의미가 없어요. 그 애들이
Hello, my name is. Okay, I'm done. I'm fine. Thank you. Yes. No, I don't think so. 이런 건 막 영어가 되는 거 같죠? 그 I don't think so. Thank you. It's done. 이걸로 무슨 스피킹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문법 다 틀려도 좋으니까 단어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핵심을. 그게 토론이에요. 그러니까 발음 교정해주고 하는 것들은 평소 모든 수업 때 계속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발음 교정 시간에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발음 교정하고 애들 억양, 인토네이션 교정해주고 감정 교정, 아까 다 이민혜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론 수업이든 글쓰기 수업이든 아이들의 나중에 그 지능적, 인텔렉츄얼 그 어빌리티가 그 능력이 그 평가되어지는 곳들에 애들이 딱 맞닥뜨리게 되게 되면 결국에 남는 것은 논리고 논리에는 문법이 없다. 우리가 스피킹 대회 평가를 할 때도 프로피셔시 테스트는 있어도 그래머 평가는 엄청 작아요. 100% 만점 기준에서 그래머가 차지하는 비중이 7%가 안 돼요. 되게 6%, 5% 미만이에요. 그리고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영어는, 스피킹은 호흡이 문법이에요. 한 박자씩 이 비동사예요. 일반 동사예요. 관계대명사예요. 이게 진짜로 이런 거예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호흡이 문법이기 때문에 문법을 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법을 아까 소비 선생님이 또 말씀 잘 해주셨으니까 제가 어머님들 귀찮으시더라도 말이 많아지는 이유가 이 자리가 소중해서 그래요. 왜냐면 이 자리를 자주 마련하고 싶어도 자주 마련하면 저번에 그 얘기했는데 나 시간인데 또 오기 힘들다. 그럼 저도 뭔가 어머님들한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드려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있다 보니까 시간을 어느 정도 텀을 안 두면 만나 뵙질 못해요. 그리고 만나 뵈도 전화통화로 그 사실상 그 커리큘럼 속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대답밖에 못 드리지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들 앞으로 아이들의 길라잡이적인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1년에 정말 많이 드려봐야 3번에서 4번이 맥시멈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간 할애가 되는 거니까 좀 좋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제가 아까 이한 선생님한테 자랑했어요. 요즘 제가 아까 이 분은 제가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번은 만나 뵌단 말이에요. 제가 힘들고 지칠 때 찾아가는 사람이 아까 여기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저한테는 힘들고 지칠 때 제 위안처가 되는 분인데 그래서 별로 말도 안 해요. 미치겠어. 제가 이렇게 그냥 한두 마디 하고 마는데 그럼 그냥 둘이 같이 만나 있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지만 아까 제가 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냐면 있잖아 평소에 형 생각을 잘 해보면은 학원이 성공할 때 되게 잘 될 때를 보면은 내 손 안에 꽉 들어가져 있는 수업이 비중이 10개 수업 중에 4개만 돼도 학원이 되게 타이트하게 잘 들어가요. 어머님들이 느끼시기에 학원이 와 여기 뭐 이것저것도 잡고 저것도 잡아주고 뭐 숙제 검사도 철저하고 막 피드백도 잘 주고 되게 막 잘 돌아간 애가 10그룹 중에 4그룹 잘 돌아가면 학원 되게 타이트하게 돌아가는 거고 그렇게 돌리려면 되게 힘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대개는 한두 그룹만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나머지 그룹들은 어머님들 상담 오셨을 때 친절한 거예요. 인정해요 그거를 제가. 왜냐면은 애들이 내 맘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주군을 시킨데 애들의 특성을 파악을 다 하고 막 피드백을 하려면 그날 집에 가기 전에 30분에서 1시간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아니면 아 내가 수업을 차라리 단계로 안 찍고 과외반처럼 나 혼자 수업을 하면 될 텐데 이게 또 나 혼자 하는 또 수업이 안 되고 다른 선생님 들어가시니까 내가 하던 얘기 또 끊기니까 거기서 또 막히고 그러니까 선생님들마다 레슨 주고 싶은 게 다 다르다 보니까 하다 막히니까 애들이 싫은 게 아니라 애들이 공부를 하기 싫었던 게 아니라 실제로 논리적으로 상황이 안 맞았는 거예요. 그래서 10그룹 중에 4그룹만 돼도 되게 잘 돌아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청라 지역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은 물어보시면 알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다 돌아 지금.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거짓말 안 해요. 저는 액면이 다 제가 이것 때문에 엄청 손해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겉으로 드러내는 게 다예요. 가끔 너무 제가 머리가 좋다고 판단하시는 제가 수싸움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겉이 다예요. 드러낼 게 없어요 더 이상. 근데 제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요즘 애들이 다 돌아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너무 고맙고 그래서 회의 시간을 더 길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들 좀 덜 피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원생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원생수가 많이 늘고 있어서 어머님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원생수가 안 늘기를 기대하시겠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죠. 그리고 사실 저 먹고 살 걱정은 좀 별로 안 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먹고 살 거 걱정 안 합니다. 제가 먹고 살 거 걱정했으면 저 학원 안 차렸어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할 때 돈을 잘 벌어요. 제가 경제활동을 안 하면 제가 더 잘 먹고 살아요. 왜냐면 이런 데는 투자가 해야 돼요. 제가 학원이 잘 되게끔 하고 싶은 이유는 학생들을 위해서요. 왜냐면 학원이 잘 되면 제가 선생님들한테 가장 좋은 인센티브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뭐죠? 돈이죠. 결국 돈으로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늘고 그러면 제가 선생님들한테 아무리 피곤해도 2시간 자도 인센을 보너스를 드리면 되니까 선생님들이 말이 없어지시는 거예요. 저 진짜로 말씀드려요. 제가 학원이 잘 됐으면 하는 이유는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서 일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그 보상의 대가가 학생들에게 그대로 투영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경제학과 출신제 다른 학교가 아니고 미국의 매사추세츠라는 주에 있는 에머스트라는 학교를 나왔어요. 아무나 들어간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경제학과 출신이에요. 경제학과 출신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로 유기적으로 학생들한테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려면 저희도 잘 돌아가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학생들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그 지식과 정보가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신뢰해 주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정말로 많이 소통해 주세요. 제가 어머님들이랑 소통하는 시간 저 하찮게 생각한 적 진짜 눈 씻고 찾아봐도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거 좀 신뢰해 주시고 이 학원에서 제 존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모든 선생님들에게 제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 모든 것을 소통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저랑 완전 하나가 될 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오늘 말 너무 길었지만 제 말씀보다는 그 앞서서 서두에 나오셨던 에밀리아 선생님, 그 다음에 또 소피 선생님, 그 다음에 토니 선생님, 그리고 오늘 또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요즘에 교육 중인 선생님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투입이 언제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모든 선생님들 이하 정말로 아이들을 위해서 어머님들의 선택이 눈꽃만큼도 후회된 선택이 아닐 수 있도록 저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강사가 아니라 선생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제 이름을 걸고 얼굴 걸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들은 여기 찍고 있잖아요. 다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거짓이라면 조회수가 적어서 못 보는 거지 어차피 공개를 해놓은 거예요. 이 정보 중에 거짓이 있거나 제가 말하는 거에 논리에서 어긋난 게 있으면 두려워서 못 올려요. 이런 내용들을. 근데 이걸 보고 정신 차릴 사람들이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수를 펴지 말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님들한테는 약하지 밖에 나가면 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한테 큰 장막이 돼서 애들이 영어 공부하는데 진짜 어려움 없이 그리고 여기 수행평가 관련된 거 중학생 친구들은 어머님들이 날짜 같은 거 아이들에게 꼭 잘 지켜주시고 또 내신 같은 것도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균형이 제가 주장하는 균형만이 아닌 내신의 균형, 문법의 균형, 어휘의 균형 같은 따위 것들을 다 맞출 건데 아까 만시간의 법칙에서 말씀을 다 드렸다시피 투자한 만큼 대가가 돌아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해 주시고 너무 팔 안으로 많이 굽지 말아주시고 적당하게 팔을 펴주실 때는 좀 펴주셨으면 저희가 학생한테 결코 해내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잘 봐주시고 핸드아웃에 진짜 꼭 하나하나 다 읽어주시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능하시면 여기 피드백 파드스에 보시면은 어머님들 그 카카오 플러스 그 친구 찾기에 들어가셔서 에세이 마스터 검색도 좀 해주시고 그 유튜브 영상 관련해서 정말 아까 소피 선생님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감사했는데 그런 내용은 저희 리허설 때 없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좀 끝까지 봐주세요. 앞만 보고 끝내시는 경향이 적지 않아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연기자도 아니고 그런 그 레퍼토리 하나도 없이 저 혼자 찍을 때 그렇게 쉼없이 30분 이상 떠드는 애는 진짜로 할 말이 있어서 떠드는 거예요. 주제가 있어서 그렇게 30분씩 떠드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좀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선생님들 많이 신뢰해 주시고 저도 많이 신뢰해 주시고 학생들한테 눈꽃만큼도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쉬운 거 없는 선생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애들한테 뭐
제 수업의 특징은 애들이랑 좀 노는 반도 많아요. 근데 놀 때 놀더라도 애들 성향 보면서 노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논 다음에 애들한테 줄 거 다시 줄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소통이 없는 친구들은 또 수업만 해요. 이게 쌓이기 전까지는 수업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줄다리기가 좀 있어야 돼요. 애한테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해주고 해야 친해지는 거지. 엄마, 선생님이 개인적인 얘기만 했다? 배우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런 것도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아이스크림 사주는 것도 필요하니까 하는 거고, 음료수 사주는 것도 필요하니까 하는 거. 더워 죽겠는데 초등학교 1학년들이 저거 맨날 아이스크림 해요. 알았어, 가자. 대신에 말하지 말고 갔다 오자 하고 애들 데리고 나가서 아이스크림 사주고 대신에 약속 거는 거죠. 아이스크림 사줬으니까 나머지 20분은 진짜로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약속 걸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한테도 기회를 좀 주십시오. 궁합 맞추고 합 맞추고 애들이 선생님 좋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정성을 믿어주십시오. 진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너무 늦어지셨으니까 여기다가 꼭 하실 말씀 있으시면 꼭 적어서 저기 데스크 위에 결제하시는 불 켜져 있는 유리 판도탑 위에다가 넣어주시면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